넷플릭스가 11월 19일에 공개한 지옥의 기세가 어마어마합니다. 공개 24시간 만에 오징어 게임을 누르고 1위로 올라서더니 하루 만에 2위로 내려앉았다가 다시 1위를 차지한 뒤로 쭉 1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사이비 종교, 교주, 공포, 천사, 지옥, 저승사자 등등 웬만한 종교단체에서는 끔찍하게 생각할 만한 키워드로 도배된 이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아이러니하게도 중동을 위시한 이슬람 국가에서는 공개 직후부터 지금 현재까지 1위 자리를 단 한 번도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알라 이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믿는 유일신 종교 이슬람 국가에서는 왜 지옥이 이토록 큰 인기를 끄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지난 11월 25일 유튜브에는 현실판 오징어 게임이 공개됐습니다. 이제껏 전세계 많은 국가, 유명인, 호텔 등이 기획했지만 번번이 무산되더니 이 오징어 게임을 현실에서 구현한 이는 구독자 7,750만 명을 보유한 미국의 미스터 비스트입니다. 그는 총 상금 17억 원에 세트 제작비로 23억 원을 투입해서는 현실판 오징어 게임을 개최했는데 실제 456명이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딱 한 명의 생존자가 선택된 것도 동일했고 주최자인 미스터 비스트는 도어맨으로 등장했습니다. 시작부터 완벽했는데요. 첫 번째 게임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로 참가자들은 미스터 비스트와 진행 요원들의 녹색불, 빨간불 신호에 맞춰 뛰었다 서기를 반복했는데 실제 드라마처럼 초대형 영희 캐릭터를 구현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게임인 달고나 뽑기도 상당히 흥미로웠는데 다만 이미 드라마를 통해 모양의 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림을 가린 뒤 선택하도록 복불복 방식을 썼습니다. 물론 게임 중 혀로 핥는 이들, 바늘로 긁는 이들, 하나씩 쪼개는 이들까지 다양했었죠. 이어진 줄다리기, 징검다리 게임 역시 동일했고 마지막 게임은 의자 앉기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총 456명이 참가한 현실판 오징어 게임에서도 물론 최후의 생존자가 나왔는데 79번 참가자는 마지막 게임에서 의자를 차지하면서 그의 손에는 5억 4천만 원이 쥐어졌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보던 게임들이 현실에서 벌어지면서 어마어마한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과연 오징어 게임이 얼마나 전 세계인들의 큰 인기를 끌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넷플릭스의 입에서 횡재했다는 소리가 저절로 나오게 생겼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역대급 흥행에 이어 지옥이 공개 24시간 만에 오징어 게임을 누르고 1위를 차지하면서 또 한 번 전 세계를 넷플릭스로 끌어들인 것이죠. 이에 한국 드라마에 대한 어마어마한 찬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CNN은 올해 한국 드라마들은 끝내준다는 호평을 내놨는데요. 지난 23일 CNN은 지옥은 새로운 오징어 게임이다라는 기사를 통해 최신 한국 드라마 지옥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면서 지옥에 대해 다크 판타지 장르라고 소개하며 드라마 줄거리를 설명했습니다. 연상호 감독의 웹툰 지옥을 원작으로 한 이 드라마는 평범한 이들이 알 수 없는 존재로부터 지옥행 선고를 받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혼란을 틈타 부흥한 종교단체와 사건의 실체를 밝히려는 평범한 이들이 얽히고 설키며 드라마를 만들어 나가는데요. 사실 이 드라마는 처음 공개됐을 때 워낙에 평범치 않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다뤘다는 점에서 반짝 흥행을 기록할 것이라는 점은 이미 예상됐습니다. 이미 20년 전 연상호 감독은 대학교 졸업작품으로 지옥 두 개의 삶이라는 애니메이션을 통해 지옥의 등장을 알렸고 2019년부터는 1년 동안 원작 웹툰을 네이버에 연재하기도 했는데 20년 동안 준비된 작품인 만큼 그의 삶과 열정이 모두 이 작품 하나에 녹아 있었습니다. 넷플릭스에게 어마어마한 흥행을 안겨준 오징어 게임 역시 황동혁 감독이 2008년에 이미 써둔 작품이라고 하죠. 그렇게 10년을 묵힌 후에야 빛을 보게 됐는데 그간 수없이 많은 고뇌와 고민이 고스란히 작품에 녹아들었기 때문에 큰 인기를 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옥은 20년의 기다림이 담긴 작품이니 더 큰 기대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오징어 게임을 누르고 하루 뒤 2위로 내려앉은 지옥은 다음날 다시 1위로 올라서더니 25일까지 1위 자리를 고수 중입니다. 19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시청 시간이 무려 4,348만 시간이라고 하죠. 그리고 25일 기준 전세계 넷플릭스 TV쇼 부문 순위를 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이비, 종교, 교주, 지옥, 천사, 저승사자 등등 온갖 종교적인 키워드로 똘똘 뭉친 이 드라마가 공개 직후부터 1위를 한 번도 내주지 않은 국가들이 존재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가장 종교적 색채가 강한 이슬람 국가들이란 점입니다. 온라인 동영상 순위 집계 사이트인 플릭스페트롤에 따르면 25일 기준 지옥은 한국, 베트남, 태국 등에서 1위를 기록 중이며 의외로 바레인, 방글라데시, 이집트, 인도네시아, 쿠웨이트, 요르단, 말레이시아, 모로코, 오만,
파키스탄,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에서도 1위를 기록 중입니다. 그런데 이 국가들이 전부 이슬람 국가라는 점, 그리고 이 13개 국가들 중에서 방글라데시, 오만, 파키스탄을 제외하고는 11월 19일 공개된 직후부터 단 한 번도 1위를 내주지 않았다는 점은 상당히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이슬람이라는 종교는 유일신 알라를 믿으며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 중에서 종교적인 색채가 가장 강하니까요. 이슬람이라는 용어도 신에 대한 복종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 이슬람 국가에서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종교적인 키워드가 많이 포함된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공개 직후부터 단 한 번도 1위를 내주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 특이한 현상입니다. 인간은 지능을 가진 수많은 동물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동물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도전과 창조 정신의 산물이라는 점이죠. 다시 말해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타인, 타문화, 타종교, 타국가 등등 내가 해보지 않은 또는 내가 속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호기심이라는 감정이 있는데 이 호기심이 과학을 탄생시키고 인류의 진보를 이끈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우리 앞에 닫혀있는 문이 있다면 두려움에 열지 못하는 사람보다는 호기심에 한번 슬쩍 열어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옥이 이슬람 국가에서 큰 인기를 얻었다는 것은 분명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사이비 종교단체가 중심이 되는 스토리에 호기심을 끌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기본적인 호기심을 차단하는 더 강력한 힘으로 인간 생활을 지배하는 것이 있습니다. 종교입니다. 그중 이슬람이라는 종교는 그 어떤 종교보다도 신도들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현재 무슬림 인구는 전 세계에 걸쳐 20억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 70억의 대략 3분의 1이 무슬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중동 및 이슬람 국가를 제외하고는 타 종교와 융화되었을 때 무슬림은 이질적이고 물에 뜬 기름처럼 겉돌기 마련인데 샤리아라고 부르는 이슬람 율법 때문입니다. 두 가지 정도만 보겠습니다. 우선 이슬람 율법 샤리아의 기본 정신은 알왈라, 왈바라입니다. 알왈라는 무슬림끼리는 국적, 성별, 피부색, 인종, 언어, 신분에 관계없이 무조건 돕고 보호하고 사랑하고 존경해야 하지만 왈바라는 이슬람 외의 종교를 가진 자들은 국적, 성별, 피부색, 인종, 언어, 신분에 관계없이 절대로 존경하거나 사랑하거나 돕거나 친구로 사귀어서는 안 되며 철저히 미워하며 대적해야 합니다. 이런 정신 때문에 이슬람 율법을 따르는 열성적인 무슬림들이 타국에서 공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슬람 세계관 때문입니다. 이슬람에서는 세계를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한쪽은 무슬림들만이 살 수 있는 평화의 집이며 다른 한쪽은 기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사는 전쟁의 집입니다. 그래서 열성적인 무슬림들은 이슬람 이외의 문화권 사람들과는 항상 지하드, 즉 알라를 위한 전쟁 상태라는 것을 의식하며 삽니다. 전쟁 중에는 아군 이외의 모든 이들은 적군이며 이들을 속이고 제거하는 것이 칭찬받고 타인의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단체들이 열성 무슬림들의 존경을 받고 그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종교적 가르침을 따르는 이슬람에서도 한국 드라마는 어마어마한 인기를 끕니다. 이슬람 혁명이 일어났던 이란에서 2007년 방영된 대장금은 이란 내에서 무려 90%의 시청률을, 2009년에 방영된 주몽은 무려 85%의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국 드라마가 이슬람권에서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시청률을 기록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란 등의 이슬람권에서는 저녁 시간이 되면 따로 외출을 하거나 유흥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모여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특별한 놀이문화가 부족한 관계로 극적으로 전개되는 스토리라인과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가 적절하게 가미된 한국 드라마가 그들의 흥미를 자극하죠. 많은 이슬람 국가의 TV에서는 엄격한 문화 검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가 나와 교리를 설파하는 방송 또는 뉴스 이외에는 별다른 채널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장금이나 주몽과 같은 한국 드라마는 유교적 배경에서 나온 예의 바른 행동과 한복이라는 복장이 친근하면서도 흥미롭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넷플릭스의 지옥이 유독 이슬람권에서 2위로 떨어지지도 않고 1위로 유지되는 것은 호기심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을 듯합니다. 유아인, 박정민, 김현주, 양익준이라는 주연 배우들이 완벽한 연기를 펼쳤지만 유독 이슬람에서만 인기 있는 배우들도 아니고 드라마에 등장하는 저승사자니 천사니 하는 존재들은 이슬람에서는 인정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고 여기에 세상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이비 종교단체는 이슬람에서는 태생할 수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존재들이 등장하는 드라마를 본 누군가가 친구에게 가족에게 추천하면서 인기가 지속되는 것이 아닐까요? 과연 이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이슬람권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1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는 관찰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